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어머님과 연까지 끊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제가 그러라 하면 자기도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솔직히 어머님만 아니면 남편과 제 사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머님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회사 상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였어요.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상사가 주선하는 자리였으니 제가 좋다 싫다 말할 상황이 못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솔직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도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사 말로는 소개팅에 나올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사가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약속 당일 시간 맞춰 나간 자리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도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3-4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과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더 잘 지내면 잘 지냈지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 나는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머님일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연애 기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제가 어머님을 뵐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생일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남편이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겠냐고 몇 번 물어온 적은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늘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처음이자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전 솔직히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교양 있고 경우 있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시집간 친구들 말로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호구조사는 기본이고 설거지며 뭐며 별걸 다 겪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겪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 학력이라던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건 물어보셨지만 소위 호구조사를 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저희 둘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그걸로 충분하다셨기에 솔직히 저는 제 나름대로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나 싶대요. 시작은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자연스레 어머님과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걸로 저에게 운도 띄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합가 이야기를 꺼내신 적도 없고요. 양가에서 1억씩 받았고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니 서로의 회사 위치를 고려해 아파트를 구했는데 시댁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몹시도 서운해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갈 줄 몰랐다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왕복 4시간씩 걸렸던 거 기억 안 나시냐? 이제 30분이면 회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부모 가까이 사는 걸 싫어한다지만 갑자기 아들이랑 따로 살게 된 것도 서운한데 거리까지 멀어서 속상하다 어떻다. 그 자리에선 솔직히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황당했던 게 남편의 경우 친할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할머니라 하면 어머님께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시어머니도 사는 곳이 2시간 거리로 멀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듣자니 어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사이도 안 좋답니다. 할머님께서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살았으면 하셨는데 어머님이 들은 채도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로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도 어긋나 버려서 두 분이 같이 살고는 계시지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될 거라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두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어머님도 어머님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셨으니 제 기분을 알아주실 법도 한데 어째서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시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남편 과제가 승진을 하고 맡은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시댁에 찾아가던 횟수를 줄여야 했거든요. 참고로 결혼 후 처음엔 3일마다 전화를 해오셔서는 이번 주말에 뭐하냐, 같이 어디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 달에 정말 3-4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횟수를 많아야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저희한테, 특히나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예전만큼 못 가게 되었으니 남편은 아들이니 그렇다 쳐도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놀러 오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에 빈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말 남편이나 저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주말에 숨 좀 돌리는 건데 솔직히 어머님더러 오시라 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적어도 저는 아예 하지를 못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물으니 어머님이 오시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싫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게 다 제가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떻다.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어머님과 왈가왈부하기 싫어 죄송하다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제가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 험담을 하시고 나아가 무시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가을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웬 공부를 하시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당시 친정어머니 주변 분들께서도 약간 뭐랄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이거라도 따놓자 하는 분위기 같았고 그래서 딱히 친정어머니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온 가족이 모였던 자리에서 남편이 뜬금없이 저희 친정어머니가 자격증을 따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의도가 좋은 의도였다는 건 뭐 따지고 들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머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하도 당신을 위해 주셔서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부럽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은 어머님의 어두워진 표정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장모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네, 생활력이 있으시네 해대니까 어머님께서 좋기도 하겠다며 짜증을 확 내시더니 여자가 그래봤자 팔자만 억세고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그랬어요. 자기 커리어 쌓아나가면서 잘 사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듣기 좋진 않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시애미가 말 한마디 한 걸 따지고 드느냐며 이래서 여자가 바깥으로 돌면 자식 교육이 어떻고 하시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장모님한텐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대요. 하지만 남편의 사과와는 별개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기에 이후로는 그나마 달에 2번 가던 것도 남편만 보내던가 어쩌다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걸로 서운하다던가 그런 말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면대면해지고 1년 가까이 흘러 지난 여름이었어요. 남편의 할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길을 건너시다 물건을 흘리셨고 그 물건을 주우러 되돌아가시다가 미처 그런 할머님을 보지 못한 차에 부딪히셨다대요. 다행히 차가 속도를 내기 전이라서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긴 불편해지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런 할머님을 모셔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답니다. 가뜩이나 일전에도 아버님이 모시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걸 어머님이 반대하여 이후로 계속 2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할머님이 사고까지 당하고 나니 그 비난의 화살이 전부 어머님께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때는 저도 어머님이 좀 안쓰럽긴 했어요. 할머님을 모시고 온다면 그 수발이라던가 손이 가는 일들은 전부 어머님 몫이 될 게 뻔했으니.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어머님이 할머님을 모시지 않아서 났다고 하기엔 좀 억지스럽잖아요. 하지만 제가 감히 어디라고 이런 제 생각을 말했겠습니까? 그저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탓을 하시던 말던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모른다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도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도 걸려오는 어머님 전화를 피하고 그러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웬일로 저희 친정부모님의 안부와 근황을 궁금해하셨고 저는 그 또한 딱히 감출 일은 아니다 싶어 고지곳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정말 잘됐다 다행이다 하시며 어째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덧붙이시기를 그럼 이참에 저희 친정어머니께 할머님을 부탁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이 사시는 곳과 저희 친정은 차로 30분도 넘게 걸리는 곳이었고 그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 시댁과 그런 식으로 얽힌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럼 할머님을 아무한테나 맡기라는 거냐? 사돈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며 저를 설득하려 드셨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매일 들려서 할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틈틈이 빨래랑 설거지랑 반찬까지 해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들으면 들을수록 안 되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도우미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걸 왜 하셔야 하냐고 제발 다른 분을 찾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생판 모르는 노인네들 똥수발 들러다니는 건 괜찮고 왜 할머님은 안 되냐며 짜증을 내시더니 당신이 직접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더러 요새도 노인네들 뒤치다꺼리 하러 다니시냐 하시더니 당신이 하루에 3만 원씩 줄 테니 할머님 댁에도 들려서 일 좀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황당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게 무슨 경우 없는 말씀이냐 하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걱정도 안 되냐면서 괜히 자존심 세워가지고 딸내미 시집살이 당하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시라 그러셨다나요. 그리고 자기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라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을 잘해주시면 당신도 저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소리 듣고 눈 안 돌아갈 딸이 어딨겠어요?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어머님 편을 들진 모를 일이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야 어머님이 뒤에서 다른 소리는 못하시지 싶어서 무조건 같이 가자 했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꽤나 놀라신 눈치였던 반면 아버님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오늘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하여 할머님 병수발을 들라셨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듯 하더니 어머님더러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께선 자기가 다짜고짜 그랬겠냐며 어차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니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란 뜻으로 물어만 봤다고 둘러대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동무 해드리는 것도 부족해 집안일도 하라시지 않았냐 그래놓고는 일당을 주겠느니 와서 일을 잘해주면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느니 조건을 다시지 않았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시면서 저더러 없는 소리 좀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핸드폰들 다 녹음되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통화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파일을 틀었고 그 안에는 한껏 거들먹거리는 어머님의 목소리와 황당하고 모멸감으로 떨리는 저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네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면서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주 미쳤다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양심도 없다고 그나마 아들 하나 낳아줘서 내가 이날이 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하시더니 어머님더러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가라면 누가 무서워서 못 나갈 줄 아냐 하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예, 가자 그러시는데 저희 남편도 아주 곤혹스러운 얼굴로 어머님께 가긴 어딜 가냐고 빨리 아버지한테 비세요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내가 왜 비냐 못 빈다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일단 근처에 주무실 곳이라도 찾아봐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리곤 대뜸 그 불똥이 또 저에게 튀어서 이게 다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 때문이라나요? 억지 쓰시는 게 보통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더는 이유 없이 이런 잡음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 챙겨드리던지 하라고 난 일단 집에 가겠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 얼른 가라면서 내가 미안하다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저를 쫓아나오면서 어머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실 거다 하는데 참으로 이래저래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어머님이 저를 욕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하셨다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얼른 제 차에 올라타길래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결국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사과하셨답니다. 할머님도 모셔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 기우였고 어머님은 저희 모녀 때문에 당신이 이런 수모를 겪었다며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당신이 억울하다, 피해자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전화 끊기 전에 제발 좀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다네요. 솔직히 남편은 죄가 없죠. 굳이 죄라면 어머님이 저 모양이란 건데 어머님을 남편이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저더러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연락도 끊고 살아도 된다길래 일단은 저희 결혼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해버렸고 남편도 일체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쩌다 한마디씩 흘러나오는데 보아하니 할머님이 어지간히 어머님을 힘들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그게 다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쓰럽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입조심만 하셨다면 그래도 며느리인 저한테 어느 정도 대접은 받고 사셨을 텐데 어머님이 어머님 발등 찍으신 거죠 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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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싱인 30대 여자입니다. 원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돌싱이 되었는지 얘기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서가 없어도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동기지만 사회인이 되고 나서야 가까워졌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처음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곤 했는데 그러다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점점 데이트처럼 변해가더니 남편이 먼저 사귀자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 긴가민가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가 무려 5년이나 이어졌고 어쩌다 보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주변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사실 저는 남편에게 이렇다 할 확신을 갖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해왔고 그때부터 모든 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님 정정하실 때 가정 꾸려서 자식 낳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해댔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차마 아직 나는 결혼 생각은 없다 소리를 못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힘은 주지 못할 망정 상처는 줄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그때의 제가 죽을 만큼 밉고 후회스럽습니다. 결혼이란 건 남들이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던 말던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확신이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가 바보였죠. 아무튼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이후로 형식적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도 받았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정말이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시댁에서 저에게 그래도 좀 고마워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시댁의 사정 때문에 서둘러 결정된 결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런저런 일들로 대판 싸우고 부딪히게 됐을 때 저한테 그러시대요. 남편 좋다고 7렐레 8렐레 결혼시켜달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간일로 대들고 그러냐고요. 그때 정말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결혼 당시 양가에서 특별히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는 대학 때부터 등록금도 제 손으로 벌어서 냈을 만큼 뭐랄까 독립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결혼식 비용도 제 힘으로 해결할 계획이었어요. 어쨌든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정 부족하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준다는 걸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있냐 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친정에서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러는 거냐며 차를 받아라 금을 받아라 아니면 통장에 현찰을 넣어달라고 해라. 정작 시부모님은 금반지 한 쌍 해주시는 게 전부셨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듣기 껄끄러웠네요. 그래도 별다른 싫은 소리는 안 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그저 좀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지 나쁜 분들이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아무 말이나 하시네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로서 시댁에 찾아뵐 때랑은 많이 다르더군요. 특히나 어머님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이 잘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반찬은 뭘 해줬는지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통화가 툭하면 5분 10분 길어지기 일쑤였던지라 제가 직장이라 통화를 길게 못한다 하면 또 서운하다 어떻다 너는 화장실도 안 가냐 내가 전화하면 화장실을 간다던가 편의점을 간다던가 눈치껏 요령껏 통화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회사는 뭐 너 없인 안 굴러가냐 너 혼자서만 일하냐 말 그대로 억지를 쓰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참으로 버거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입사하기도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만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제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심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걸핏하면 걸려오는 어머님 연락이 솔직히 반가울 리가 없었죠. 게다가 그 내용이냐곤 죄다 남편이 어떤지 묻는 것이었는데 그럼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그러시는 건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통해 어머님께 그런 연락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처대를 장가 보내놓으면 마음이 안 놓이는 법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32살이나 먹은 아들이 뭐가 마음이 안 놓이신다는 건지 정말이지 여러 가지로 맞춰드리기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지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둘이 아주 부둥켜안고선 웃고 울고 드라마를 찍었죠. 아무튼 그리고 저희는 시내로 이동해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걸 받아마라 보나마나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주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시며 어디냐 누구랑 있냐 꼬치꼬치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친구랑 있다고 하니 저더러 효도할 시간은 없고 친구랑 노닥거릴 시간은 있냐 하시며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 문자건 전화건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시댁에 와서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좀 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연애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뵀으니 두 분도 제 성격을 아실만도 한데,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애교 좀 부려라, 살갑게 굴어라. 아니, 딸이 아예 없으시면 제가 말을 하네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저랑 동갑내기인 여동생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우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지 시부모님한텐 또 아양도 잘 떨고요. 그러니 거기서 재미를 좀 찾으시면 좋겠는데 안 되는 저한테도 신우처럼 하라 하시니 환장하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 없는 잦은 연락도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하는지 꼬치꼬치 물으시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냐니까. 남편이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가 무뚝뚝하니 제가 자기를 대신해서 좀 노력을 해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긴 일평생 이런 성격으로 살아와서 못 고친다며 제가 이해하라나요? 이건 무슨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더는 얘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후로 한 달쯤 지나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도 묵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전보다 더 퉁명스럽게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저도 오죽하면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짜증이 나셨는지 저더러 이러는 이유가 뭐냐, 뭐가 그렇게 골이 났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어머님이 부담스럽다. 효도든 뭐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 그리고 제가 통화가 곤란하다 할 때는 정말 곤란해서 그런 거니 어머님이 좀 기다려 주시라.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정말 황당했어요. 저더러 당신 아들 좋다고 결혼 전부터 얼굴 비추고 그러던 건 뭐냐 가식이었냐. 나는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한다고 한 거냐.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당신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 드나들게 된 건 그 횟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 놀러오라 하시기도 했고 남편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 어쩔 수 없이 찾아갔던 게 사실이고, 결혼을 한다는 게 제가 남편하고 가정을 꾸려 잘 살겠다는 뜻이었지 어머님 아버님 비위 맞춰드리며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는걸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게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확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서운하다 하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저도 더는 못해 먹겠다는 생각에 그냥 되는 대로 했죠. 일부러 못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든 잘해드리려는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자, 그렇게 태도를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 어머님 아버님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저는 속이 편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처음엔 그런 저에게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지 이후로는 시댁에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머님은 못마땅하셨던 건지 하루는 제게 연락을 해오셨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한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냐 하시면서 더는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 너무 그렇게 당신 아들 뒤에 숨어있지 말라나요. 솔직히 이게 사과인지 뭔지 싶었지만 그래도 이마저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한 게 작년 가을이었네요. 그런데 시쳇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죠.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오만정이 떨어지게 된 건 올해 초 제가 임신을 했었어요.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출산휴가는 최대한 늦게 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며 당장 집에 오라는 연락이었죠. 그래서 서둘러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탔던 택시가 뒷차에 받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교통사고 자체가 심각하진 않았지만 저는 결국 유산을 했고 아버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결국 방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내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긴가 싶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는데 제 임신이 어떻고 이야기가 오가더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겨우 3개월이었지 않냐며 그때는 자다가 유산해도 모른다나요? 그런데 뭘 서 있지도 못하겠다며 누워서 저러냐고. 지 시아버지 가는 길에 저런 생쇼를 한다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신우도 어머님 말이 맞다면서. 솔직히 우리 가족이나 되니까 새언니 저렇게 누워있어도 별말 안 하는 거지. 막말로 유산한 게 자랑이냐. 나 같으면 죄송해서 시댁 식구들 얼굴 쳐다도 못 보겠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천근만근이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그 분노를 표출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냥 저를 둘러싼 모든 게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제 감정을 추스려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자냐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이는 뭐 또 가지면 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남편은 어떻게 보면 한날 아버지도 잃고 자식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큼이나 남편도 슬프겠구나 싶은 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지대요.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행동에 옮길 새도 없이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 입장에선 남편하고 손주를 잃으신 거 아니냐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잘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저더러 나가서 어머님께 좀 살갑게 굴어달래요.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요. 내가 뭘 사과하냐니까 그냥 아이 문제도 그렇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어제 유산했는데 자기 엄마 기분이나 생각하고 있다니? 제가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누웠던 자리는 대충 정리하고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입고 있던 상복도 벗어버리고 제 일상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는 애 아빠 자격도 없는 자식이라고 어떻게 우리 애가 죽었는데 나더러 어머님한테 가서 애교 부리고 용서를 구하라니 사이코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여기서 제일 슬픈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이래요. 저는 애 하나 잃었지만 자기 식구들은 둘을 잃었다면서. 그리고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랑 자기 식구들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니 슬픔이 같을 수가 없다나요? 그리곤 그러면 좀 덜 슬픈 사람이 더 슬픈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리고 그런 논리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는 남편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갈라서자 했죠. 남편이 그제서야 저더러 미쳤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이 시점에 입에 담을 수가 있냐 어쩌냐. 그런데 전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돌아오는 기분이 돼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지난달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같이 울고불고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유산을 하고 난 이후로는 줄곧 남편과 좋은 말 한마디를 나누기보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탓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니 결국엔 남편도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인 눈치였어요. 그래서 재산 정리해서 나누고 그런대로 깔끔하게 헤어졌네요. 그런데 이후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업계다 보니 남편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회사에서 잘렸다더라고요. 툭하면 집안일이 있다며 이래저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회사 대표가 직접 해고했다나 봐요. 어머님이랑 신우랑 같이 살 것 같다는 얘기까진 들었었는데 결국 그 둘이 남편 앞길을 막았구나 싶기도 하고 하마터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생각도 들고 그래도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괜히 미련이라도 남은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아무튼 뭐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중간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 남편이 제일 등신이긴 했지만 자기 기분만 중요하고 남이 괴로워하건 슬퍼하건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어머님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됐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 남편이건 시댁 식구들이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잘 지내든 말든 관심 없고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발목 잡는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